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존 알렉산더의 소책자, 건설적 비판,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의견 차이,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혹시 너무 시끄러운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좀 소통이 어려운 직장 동료, 상사, 아니면 좀 비판적인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점, 그런 거 없으셨어요? 바로 이 비판이라는 좀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는 자료인데요. 이게 때로는 관계를 좀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잘 쓰면 오히려 성장이나 관계 개선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비판을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건설적인 비판을 그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비판을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 이걸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이 좀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당신의 관계나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그런 통찰을 얻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건설적 비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저자가 비판을 긍정적 비판하고 부정적 비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긍정적 비판은 칭찬이나 격려처럼 강점을 알아주는 거고, 부정적 비판은 약점이나 개선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부정적 비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 부정적 비판이 파괴적으로 흐를 때,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당사자한테 직접 말 안 하고 뒤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소위 뒷공론 같은 거. 아, 뒷담화요? 네,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뭐랄까 서랑 없이 그냥 날카롭게 막 지적하는 거, 터놓고 하는 혹평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좀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건설적인 부정적 비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한 10가지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걸 다 보긴 좀 그렇고 좀 중요한 거 몇 개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그 접근 방식 이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불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지 말고 당사자하고 단둘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규칙 2N3. 아, 네. 마태복음 인용하면서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용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겠죠. 저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인용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네. 이게 그냥 부드럽게만 말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진실을 무슨 무기처럼 사용하지 말고 정말 상대를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소통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속성 같은 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불평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식보다는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봤는데 그 결과로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규칙 8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 구체성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건설적 비판의 완성이라고 할 만한 게 문제 지적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 대안 제시요? 네. 규칙 10. 이런 점은 좀 그만두고 대신 이런 건 좀 시작하고 또 이런 점은 요렇게 바꿔서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게 성숙한 비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법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비판을 받는 입장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비판을 잘 받는 것도 정말 기술이고 또 덕목인데요. 저자는 한 11가지 규칙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같아요. 방어 대신에 배움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방어 대신 배움. 네, 일단 비판을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막 방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분부터 상하고. 네, 근데 일단 상대방 말을 끝까지 좀 경청하고 네. 규칙 2&3 네.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 근거는 뭔지 차분하게 물어보라고 규칙 4 조언해요. 아, 듣고 보니 비판을 결국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네요. 규칙 6. 맞아요. 심지어 저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 이 부분은 비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깊은 관점이죠. 그리고 또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조언도 되게 현실적이에요. 아, 혼자 삭히지 말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뭐 멘토에게 상황을 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감정도 좀 해소되고 객관적인 시각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리더의 경우에요. 동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비판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 이걸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존 알렉산더의 건설적 비판을 통해서 비판이라는 참 까다로운 주제를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 비판은 분명 양날의 검이지만 이걸 뭐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기술로 잘 다룬다면요. 나와 또 우리 공동체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된 뭐 제자도나 하나됨 같은 그런 신앙적인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건설적 비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소통 기술 이건 넘어서는 거죠. 서로를 정말 세워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관계 속에서 비판을 마주할 때 혹은 또 내가 비판해야 할 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